편안한 자세로 앉아 귀를 기울여 주세요. 창밖에서 들리는 가벼운 바람 소리와 손끝에 닿는 의자, 천의 거친 감촉, 그리고 코끝에 스며드는 따뜻한 차, 향까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각들은 이 이야기의 첫 문장과 함께 더 선명해집니다. 저희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게, 때로는 살짝 미소를 머금고 이야기를 건넬 겁니다.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요. 이 오디오북의 제목은 아주 단순합니다. 늙어서 행복하게 살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단순하지만 그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말은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낳고 더 많은 경험으로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차근차근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각 항목은 이론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약속 하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정답을 강요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대신 한 사람의 목소리로 당신의 경험을 살짝 건드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를 다시 손에 쥐게 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듣는 동안 눈을 감아도 좋고 손끝으로 따뜻한 컵을 잡아도 좋습니다. 소리, 냄새, 촉감이 당신의 기억을 불러올 때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질문 하나. 당신은 왜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나요? 가끔은 몸이 아프고, 가끔은 혼자라는 느낌이 들고, 또 가끔은 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서일 수도 있습니다. 제 옆집에 사는 정 씨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정 씨는 72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것으로 보냈죠. 눈가에 피곤이 쌓인 채로 소파에 기대어 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작은 화분 하나를 사들고 왔습니다. 손에 쥔 흙의 차가운 촉감, 잎사귀를 쓰다듬을 때 들리는 바스락거림, 물을 줄 때 천천히 흘러내리는 소리, 그런 사소한 감각들이 그의 하루를 바꿔놓았어요. 화분을 돌보는 동안 그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었고 식물의 변화를 보며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그의 표정은 부드러워졌고 목소리에는 더 많은 웃음이 섞였습니다. 연구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닌 일상의 작은 경험들이 쌓여 만들어진다고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활동이 주는 안정감, 타인과의 따뜻한 접촉, 그리고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들이 그런 작은 경험들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늘어놓기보다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감각으로 느끼는 삶의 빈도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쉽게 평온을 찾습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세 가지는 바로 그 작은 경험을 만들어내는 도구들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유연성입니다. 날씨가 변하듯 인생의 기복을 받아들이는 법. 기대와 현실이 어긋날 때 생기는 고통을 다루는 솜씨. 두 번째는 관계의 온도입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의 따뜻함. 손을 잡는 행동의 무게. 눈을 마주치는 시간의 질입니다. 세 번째는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내일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인트로에서는 먼저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나이듦이라는 맥락에서 특별히 강하게 작동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젊을 때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젊을 때는 가능성과 선택지가 무한히 열려 있고 실패를 되풀이해도 복구할 시간이 흔합니다. 반면 나이가 들면 선택의 폭은 달라지고 신체적 제약은 늘어나며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큰 투자가 아니라 현명한 절약 같은 지혜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 관계에 얼마만큼의 온기를 불어넣느냐,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관용을 허락하느냐, 이 세 가지가 그 지혜의 핵심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손바닥을 느껴보세요. 손의 주름, 미세한 따뜻함, 손끝에 남아있는 나사 하나를 풀어낸 기억 같은 사소한 감각들. 이 사소한 감각들이 당신의 하루를 지탱해 왔습니다. 이처럼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이 우리의 행복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디오북 전편에서 매 장면마다 시각, 청각, 촉각을 포함한 묘사를 넣어달라고 하셨던 당신의 요청을 꼭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야 듣는 이가 더욱 생생하게 자신의 삶을 재건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의 구성에 대해 아주 짧게 안내드릴게요. 각 파트는 실제 사례, 연구에서 확인된 원칙, 그리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유연성 파트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숨을 고르는 법, 기대를 조절하는 언어 습관, 그리고 실패를 재해석하는 작은 연습들을 담을 겁니다. 관계의 온도 파트에서는 말의 속도, 손짓, 경청의 기술과 함께 실제로 관계를 회복한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 파트에서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바꾸는 루틴, 작은 의식의 힘, 그리고 의미를 느끼게 하는 질문들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이 떠올리는 작은 장면들을 메모해 보세요. 첫 연습은 쉽습니다. 오늘 저녁에 먹을 따뜻한 국 한 그릇의 냄새를 상상해 보는 법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냄새를 상상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각들, 초정, 손 동작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이 작은 훈련이 오래된 행복을 다시 불러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첫 번째 파트, 마음의 유연성으로 들어갑니다. 숨을 가볍게 고르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제 목소리를 따라 오시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온기가 되길 바랍니다. 늙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마음의 유연성입니다. 이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흐름이 바뀔 때 그 흐름에 맞춰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힘, 즉, 굳어버린 생각과 감정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내면의 탄력성을 말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스듬히 비출 때 작은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게 보입니다.
정씨 할아버지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죠. 이젠 뭐 다 늙었지. 근데 그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더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이 켜켜이 쌓인 쉼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무언가를 잃을 때마다 분노했지만 이제는 흘러가는 걸 그냥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TV를 틀면 소리만 웅웅 울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찻잔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평생의 따뜻함을 남기고 간 거구나. 그날 이후 그는 그 찻잔의 물을 따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끝의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의 근육을 천천히 풀어주었죠. 이게 바로 마음의 유연성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상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 감정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힘. 미국 하버드 의대의 심리학자 조지 베일런트 조지 베일런트는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방어 기제의 성숙도다라고 했습니다. 즉, 무너질 듯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작게라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정신적 건강과 수명을 동시에 높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유연성은 어떻게 길러질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부터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죠. 지금 나는 외롭다. 지금 나는 분하다. 지금 나는 서운하다.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우리의 뇌는 그 감정을 적이 아니라 대화 상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명료화 emotional labeling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두뇌의 편도체 공포를 담당하는 부위 반응을 30% 이상 완화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말 한마디가 마음의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해온 이 간호사는 퇴직 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던 어느 날 자신이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피부는 창백했고 눈가엔 생기가 없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변했구나. 그때부터 하루 10분씩 감정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감정 산책이란 걷는 동안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걷는 동안 바람이 옷깃을 스칠 때 그 부드러운 감촉과 함께 흘러가는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그녀는 처음엔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며칠 후부터는 어깨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내 안의 먼지를 조금씩 털어내는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말 속에는 세월이 준 슬픔을 다독이는 지혜가 배어 있었습니다. 마음의 유연성은 타인을 용서하는 힘으로도 이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뇌는 그 기억을 계속 재생산하며
결국 몸까지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 35% 향상되고 혈압 수치가 안정되며 심박수 변동이 건강한 범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용서가 단지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체적 회복을 돕는 생리적 작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음의 유연성을 가진 사람은 내가 옳다보다 내가 평안하길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 결국 늙어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당신이 해볼 수 있는 3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1. 오늘 하루 괜찮다는 말을 자신에게 한번 건네보세요. 거울 앞에서든 손을 씻는 순간이든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첫 문장이 됩니다. 이 실패한 일 하나를 떠올리고 그 안에서 배운 점을 3가지 써보세요. 그렇게 적는 순간 실패가 상처가 아니라 자산으로 전환됩니다. 이건 단순한 글쓰기처럼 보여도 실제로 뇌의 시냅스 연결을 강화해 감정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가장 불편했던 감정을 짧게 기록하세요. 오늘 나는 때문에 속상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으세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 이 짧은 문장은 당신이 여전히 삶의 중심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이 모든 변화를 억지로 막으려 하면 삶은 더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면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요. 그 나무의 표면은 거칠지만 속은 여전히 단단하고 부드럽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끝에 닿은 따뜻한 온기, 귀에 들리는 잔잔한 숨소리, 그리고 가슴 속에서 천천히 피어오르는 작은 미소를 느껴보세요. 이게 바로 마음의 유연성이 만들어내는 첫 번째 행복의 감각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2번째 행복의 조건, 관계의 온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사람들, 그리고 그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겁니다.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그게 바로 늙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삶의 후반부에서 가장 큰 외로움은 사람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온기가 사라져서 생깁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단순해지고 말보다 표정이, 초정보다 온도가 더 많은 걸 말하게 되죠. 그래서 늙어서 행복하게 사는 법의 2번째 조건은 바로 관계의 온도입니다. 사람 사이의 온도는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차이가 인생의 색을 바꿔놓습니다. 봄의 끝자락이던 어느 오후, 동네 공원 벤치에 늘 앉아있던 윤씨 할머니는 손에 작은 보리차 병을 쥐고 있었습니다. 병의 표면엔 이슬 맺히듯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햇살이 그 위로 반짝이며 스며들었죠. 난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두렵더라. 그녀의 말은
바람에 실려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마을회관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손놀림도 빠르고 누군가 힘든 일을 겪으면 먼저 반찬을 싸들고 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전화가 줄어들고 함께하던 친구들이 아프거나 떠나면서 그녀의 세계는 좁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고 손끝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를 변화시킨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공원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떨어뜨린 연필을 주워주며 "이거 내 거 아니니?" 하고 말을 건넸죠. 아이의 눈동자에는 놀란 듯한 반짝임이 있었고 그 눈빛이 오랜만에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 마음이 포근했어. 사람의 온기가 이렇게 빨리 전해지는 줄 몰랐지. 그녀는 그날 이후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말을 걸자고 다짐했습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오늘은 따뜻하네요" 한마디, 버스 기사에게 "수고 많으세요" 한마디. 그 작은 인사들이 하루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고 얼굴의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미소를 그렸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성인발달 연구는 80년 넘게 724명의 남녀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 긴 연구가 말하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건강은 관계의 질이 결정한다.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체적 통증이 적고 치매 발병률도 현저히 낮았죠. 더 흥미로운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온도였습니다. 즉, 친구가 많아도 진심이 없다면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고, 단 한 명이라도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챙기는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의 뇌와 심장은 훨씬 건강했습니다. 심장박동의 리듬이 일정해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심지어 혈압이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온도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자존심이 더 단단해지고 감정 표현이 어색해집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미안했어. 그때 고마웠어." 이 세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는 일이 어쩌면 젊을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말보다 행동으로 온도를 전하는 법을 연습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작은 부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버나드 이브먼은 부탁은 관계의 연결고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는 쪽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쪽에서 더 깊은 친밀감을 느낀다고 해요. "혹시 그 물건 좀 같이 옮겨주실래요? 이 김치 좀 맛봐 주실래요?" 이런 사소한 부탁이 대화를 열고 서로의 온도를 조율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몸의 감각을 통한 연결입니다. 손을 잡는 일,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주는 일, 이 단순한 접촉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불안을 줄이고 친밀감을 높입니다. 그래서 어린 손주가 당신 손을 잡을 때 심장이 따뜻하게 두근거리는 거죠.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이 관계의 온도를
기억하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세 번째는 말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말이 빠를수록 상대는 당신의 의도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말할 때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감정이 전달됩니다. 목소리의 떨림, 숨의 간격, 단어 사이의 여백이 상대에게는 나는 너를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관계의 온도는 주기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에 여전히 불빛 하나를 켜두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매일 전화하지 않아. 그 대신 한 달에 한 번 그 친구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여서 사진을 보내지. 이거 끓이니까 내 생각나더라 하고 그 메시지 하나가 친구의 마음을 녹였다고 합니다. 그건 대화보다 더 깊은 온도의 언어였죠. 이제 당신도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하루 습관 3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1. 안부 대신 기억을 건네세요. 잘 지내. 그때 같이 먹던 찐감자 생각나네. 이 한마디가 훨씬 따뜻합니다. 추억은 온기를 불러오는 가장 오래된 불씨니까요. 이 상대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세요. 뇌는 자기 이름을 들을 때 도파민 분비가 일어나며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합니다. 영숙 씨, 그거 참 잘하셨어요. 철수 형님, 오늘 목소리가 힘이 있네요. 이 짧은 호칭 하나가 관계의 체온을 올립니다. 삶 감정을 직접 표현하세요. 그때 참 고마웠어요. 그 말 덕분에 마음이 놓였어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노년의 행복은 결국 사람의 온도에서 비롯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느린 걸음으로 나란히 걷는 순간,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국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의 냄새. 그 모든 게 삶의 체온을 유지하게 합니다. 혼자일 때보다 함께할 때 세상은 여전히 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선물입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당신의 곁에도 분명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을 떠올리며 조용히 웃어보세요. 그 미소 하나가 이미 관계의 온도를 1도 올려놓았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여정으로 향합니다. 3번째 행복의 조건. 의미 있는 하루. 그 하루가 어떻게 늙음의 시간을 생기로 바꾸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숨을 고르고 마음을 느슨하게 하며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켜고 있다. 그게 바로 늙어서 행복하게 사는 2번째 비밀입니다. 이 나이에 이제 뭘 더 바라겠어.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체념이고 또 하나는 이제야 비로소 편안해지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마지막 요소. 그건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돈이 많아도, 자식이 효자라도, 건강이 어느 정도 따라줘도 마음이 늘 분주하고 불안하다면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1점. 마음의 평화는 노력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 열린 강연 중 한 노신사가 손을 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 때문에 불안했고, 나이 들어서는 건강 때문에 불안합니다. 도대체 불안 없는 삶이 가능합니까? 강연자는 잠시 미소 짓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불안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다만, 불안을 다루는 마음의 자세를 바꿀 수는 있죠. 그는 작은 종이를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불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게 바로 노년의 평화입니다. 외부 환경이 바뀌어야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2점.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3가지 연습. 첫째, 비교를 멈추는 연습입니다. 노년이 되면 자꾸 과거의 나와 비교하거나 옆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손주랑 해외여행 간다더라. 나는 이 나이 되도록 내 집 하나 없네.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올수록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하루의 감사함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교는 결국 나를 깎는 습관입니다. 진짜 평화는 남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나는 내 속도로 충분히 잘 살고 있다. 이 한마디를 하루에 한 번씩만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그게 첫 번째 마음의 평화입니다. 둘째, 용서하는 연습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말만 아니었으면 내가 평생 이런 마음 안 가졌을 텐데. 하지만 미움과 억울함은 결국 내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한 치매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미움과 후회는 뇌를 지속적으로 긴장시켜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용서와 감사는 뇌를 진정시켜 노화를 늦춥니다. 즉, 용서는 나를 위한 최고의 건강 습관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직접 용서를 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속으로 이제 그 일은 흘려보낸다. 이 말만으로도 마음의 짐은 조금씩 내려앉습니다. 셋째, 나를 칭찬하는 연습입니다. 노년은 누구보다 많은 실패와 후회를 경험한 시기입니다. 그만큼 자기 비판이 습관이 되어 있죠. 하지만 평화로운 사람들은 자신을 자주 칭찬합니다. 그래도 내가 끝까지 견뎠잖아. 이 나이까지 스스로 밥벌이 했으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이런 말은 마음속의 불안을 녹여줍니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시선이 생길 때 비로소 세상도 덜 차갑게 느껴집니다. 3점. 실제 사례 마음을 바꾼 78세의 이야기. 경북 영주의 한 마을에 사는 윤정자 어르신은 젊은 시절 평생을 공장일로 보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아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윤 어르신은 마을에서 가장 밝은 사람으로 불립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쓸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오늘은 하늘이 참 예쁘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웃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게 제일 큰 복이지요. 윤 어르신의 변화는 단순한 마음가짐 덕이 아닙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이 감사할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오늘 김치가 맛있었다. 동네 애가 손 흔들어 줬다. 다리 안 아팠다. 이 단순한 습관이 그녀의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4점. 마음의 평화는 결국 결심이다. 행복한 노년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젊을 때는 사회가, 중년에는 자식이 우리의 기분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흔듭니다. 그래서 진짜 평화는 내면의 힘입니다. 그 힘은 고요함 속에서 단단하게 자라납니다. 새벽의 공기처럼, 따뜻한 햇살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한 힘이죠. 5점. 3가지를 모두 품을 때 오는 행복. 건강한 몸, 진심 어린 관계,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 이 3가지가 모여야 노년의 행복은 완성됩니다. 몸은 그릇이고, 관계는 양념이며, 마음은 불입니다. 불이 꺼지면 음식은 차갑고, 그릇이 깨지면 아무리 좋은 양념도 담지 못하죠. 이제는 욕심내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놓을 건 놓으며 사세요. 그게 늙어서도 품격 있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이상으로, 늙어서 행복하게 살려면 이 3가지가 필요하다. 3부작 오디오북 시리즈였습니다.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사는 법. 결국 대단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몸을 돌보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독이는 일. 이 3가지가 인생의 모든 답이었죠. 우린 젊을 때 늘 바빴습니다. 누군가의 인정, 돈, 성공, 자식의 성취를 줬느라. 정작 나 자신에게 괜찮냐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뒤편에 와서야 깨닫습니다. 행복은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놓아주는 마음에서 피어난다는 거요. 건강은 남이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관계는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피어납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믿을 때 비로소 자라납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외롭고 공허하다면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루 한 끼라도 몸에 좋은 걸 먹고, 한 사람이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 3가지만 지키면 노년의 인생은 이미 행복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살짝 들어옵니다. 무릎 위의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졌지만 그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그 마음은 아직도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 들어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스스로의 인생을 다정하게 안아주는 하루이길 바랍니다. 늙어서 행복하게 살려면 이 3가지가 필요하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